몽골 서부 알타이 산맥과 고비 사막이 만나는 곳,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 몇 개의 게르 전통 몽골 가옥이 점점이 보입니다. 이곳의 도르보드족이 수천 년 동안 유목민의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양과 낙타를 치며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그들의 삶은 언뜻 보기에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가혹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숨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연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지만 때로는 가혹한 시련을 줍니다. 76세의 바트 할머니가 게르 안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합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몽골의 거친 바람과 강렬한 태양이 남긴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트 할머니는 도르보드족의 마지막 세대 중 하나로 이제는 거의 사라진 특별한 결혼 풍습의 산 증인입니다. 제가 18살 때였어요. 저의 언니 촐론이 출산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더니 이제 네가 언니의 자리를 물려받을 차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26살이던 언니의 남편 바트볼드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르보드족의 형사취수제, 액총시큐, 서지 또는 계승혼이라 불리는 전통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거나 아내가 죽으면 그 여동생과 결혼하는 관습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도르보드족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여러 유목민족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바트 할머니의 게르 안을 천천히 훑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 바트 할머니와 그녀의 남편, 예교 원래는 언니의 남편이었던 바트 볼드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전통 몽골 의상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바트 볼드 형부는 제게 항상 작은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족의 오랜 전통이었고 무엇보다 언니의 두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바트 할머니는 이어서 이러한 결혼 풍습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혹독한 몽골의 환경에서 홀로 남겨진 가족, 특히 아이들과 미망인 또는 호라비은 생존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기존의 가족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습은 가족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족 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야만적이거나 억압적인 풍습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겨울은 극도로 춥고 봄에는 자주 가뭄이 듭니다. 홀로 남겨진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어요. 우리의 결혼 전통은 생존을 위한 공동체의 지혜였습니다. 몽골학 연구자인 바야르 박사가 추가 설명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형사취수제는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의 실용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족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자원 게르, 가축,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트 할머니는 일상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활동적이며 손녀들과 함께 양젖을 짜고 전통 유제품인 아이락 발효유를 만듭니다. 일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바트볼드와 저는 결국 좋은 부부가 되었어요. 그는 저를 존중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새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물론 처음 몇 년은 어색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 언니를 그리워했고 저 역시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고 언니의 아이들과 우리의 아이들 모두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바트 할머니의 며느리 투야가 가족 앨범을 꺼내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는 바트 볼드와 바트가 5 아이들과 함께 찍은 모습이 있습니다. 첫 2 아이는 언니 촐론의 아이들이고 나머지 3 아이는 바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그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아이들 사이에 어떤 차별이나 구분도 없어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누가 친자식이고 누가 조카인지 구별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바트의 큰딸 오드마가 말합니다.
그녀는 현재 50대 중반으로 울란바토르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의 다른 노인들도 모여 옛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80세의 토르고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형이 남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동생의 의무였어요.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가족의 연속성을 지키는 신성한 책임이었습니다. 토르고 할아버지는 또한 이러한 결혼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지혜였죠. 저녁이 되면서 바트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입니다. 현대적인 옷을 입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전통 델,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바트 할머니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가족들이 둘러 앉아 전통 몽골 음식인 허르헉 돌로 구운 양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옛 풍습에 대해 거의 모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랑에 기반한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전통에 담긴 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바트 할머니의 손자 태무지는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도 현대 몽골의 변화에 대해 말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현실이었고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게 한 전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의 몽골은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목민으로만 살지 않고 교육과 직업의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결혼도 생존을 위한 전략이 아닌 개인의 선택과 사랑에 기반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대화는 전통과 현대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현대 몽골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래된 풍습은 사라지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족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정신은 여전히 몽골 문화의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바트 할머니와 함께 몽골의 결혼의식에 대해 더 알아봅니다. 전통적인 몽골 결혼식은 화려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양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진 후 신부의 가족에게 예물을 전달하고 마침내 결혼식을 거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결혼식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어요. 말 경주, 씨름, 활쏘기 같은 전통 경기도 열렸고 많은 음식과 술이 준비되었죠. 신부는 아름다운 델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말을 타고 신랑의 가족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형사취수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식 결혼식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과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간소한 의식만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바트볼드의 결혼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장로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을 뿐이었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날이었습니다. 바트 할머니는 또한 도르보드족의 또 다른 특별한 결혼 풍습인 서로 다른 부족 간의 결혼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도르보드족은 전통적으로 같은 부족 내에서의 결혼을 금지했으며 이것은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부족 간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부족에서는 7대까지의 친족 간 결혼을 금지했어요. 결혼은 항상 다른 부족과 이루어졌고 이것은 평화와 협력을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취수제의 경우는 예외였죠. 이미 다른 부족에서 들어온 배우자와의 결합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마을의 축제가 열립니다. 나담, 전통 몽골 축제의 일부로 말 경주와 씨름, 활쏘기 등 전통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러한 축제는 몽골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세대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축제 현장에서 우리는 현대 몽골 청년들의 결혼관에 대해 더 알아봅니다. 25세의 난딘자르갈은 울란바토르에서 공부하다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대학생입니다. 저희 세대에게는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얼마나 강인했는지 존경스러워요. 그들은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과 공동체의 생존을 우선시했고 그런 헌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요. 현대 몽골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 풍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몽골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이러한 관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몽골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형사취 수제와 같은 전통은 이제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관습이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의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몽골 가족법 연구자인 나란 박사의 설명입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 몽골 사회에서도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며 다만 그 형태와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고 바트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몽골의 신화와 전설, 그리고 그녀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진지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몽골 사람들은 늘 자연과 함께 살아왔어요. 우리의 결혼 풍습도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었죠. 죽음이 있으면 새로운 삶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그 뒤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형사취수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가족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문화적 관습을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화적 관습은 그것이 탄생한 역사적, 환경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바트 할머니는 가족 제사를 준비합니다. 도르보드족은 조상 숭배 전통이 강하며 정기적으로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리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특히 바트 할머니에게는 언니 촐론을 기리는 이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니는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약속했어요. 당신의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사랑하고 키우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의식은 간단하지만 엄숙하게 진행됩니다. 게르 안의 제단에 음식과 술을 올리고 바트 할머니가 기도를 올립니다.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며 이것은 세대를 넘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의식이 끝난 후 바트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혼이 저에게 가져다준 많은 축복에 감사합니다. 바트볼드와 저는 50년 넘게 함께 살았고 5아이와 12명의 손주, 그리고 이제는 증손주까지 얻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단지 전통이나 의무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바트볼드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바트 할머니는 여전히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녀의 침대 옆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고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에게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서 만났지만 결국 서로에게 최고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인생이 가져다준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후에는 마을의 다른 노인들과 함께 현대 몽골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전통이 사라지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생존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교육을 받고 세계를 여행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변화입니다. 75세의 아르군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는 과거 유목민이었지만 지금은 3명의 자녀가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바트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이것은 몽골의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우리 도르보드족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형사취수제도 그런 공동체 정신의 일부. 우리 도르보드족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형사취수제도 그런 공동체 정신의 일부였어요. 비록 그 형태는 변했을지라도 서로 돕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우리 문화의 핵심입니다. 바트 할머니가 손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나온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바트 할머니와 함께 유목민 생활의 일상을 체험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양을 치고 말을 타고 전통 유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수천 년 동안 몽골 유목민의 생존에 필수적이었고
지금도 오지에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유목민의 삶은 힘들지만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죠. 도시의 삶은 편리하지만 이런 자유와 공기, 그리고 넓은 하늘을 가질 수는 없어요. 바트 할머니는 또한 자신의 젊은 시절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언니의 남편과 결혼한 후 그녀는 언니의 두 아이와 자신의 세 아이를 키우며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몽골의 혹독한 환경에서 5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쭌, 몽골어로 가뭄, 가축의 절반을 잃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이겨냈죠. 바트볼드는 좋은 사냥꾼이었고 저는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바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녀가 단순히 전통의 희생자가 아니라 강인한 생존자이자 가족을 지킨 영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후에는 마을의 샤머닌 간투야를 만납니다. 도르보드족은 전통적으로 샤머니즘과 불교가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과 가족 생활에도 이러한 종교적 믿음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사취수제는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영혼이 계속 이어진다고 믿었어요. 한 사람이 죽더라도 그 영혼의 일부가 가족 안에 남아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인의 형제나 자매와의 결합은 영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65세의 샤먼 간투야가 설명합니다. 그녀는 전통 의상을 입고 북을 치며 고대부터 이어져 온 도르보드족의 영적 세계를 보여줍니다. 저녁 무렵 바트 할머니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가족 유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그녀가 언니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장신구입니다. 이 은제 팔찌는 원래 우리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언니에게 주었고 언니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 왔죠. 이제는 제 손녀에게 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트 할머니가 20세의 손녀 알탕치맥에게 팔찌를 건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가족의 역사와 정신적 유산을 상징합니다. 알탕치맥은 감동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꼭 안아줍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팔찌는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네요. 저는 할머니와 증할머니, 돌아가신 언니의 강인함과 사랑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